있습니다. 1장 창조적 파괴입니다. 성취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에는 수능과 독창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능은 독창성은 창의성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능은요, 이미 잘 닦여진 길을 따라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는 경향은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도덕적 분노와 창의적 대안 모색 의지를 약화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독창성인데요.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해 시류를 거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치를 추구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독창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독창성은 창의성에서 시작하며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창성에서는 위험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독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해쳐하는데 주저한다고 합니다. 독창적이라고 보이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스스로를 검열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독창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시자들은 자신감을 기반으로 전력 투구하는 대신 실패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목표를 이룬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다른 분야에서는 신중함을 유지해 전체 위험을 관리한다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성공한 창시자들은 한쪽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다른 쪽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위험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존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균형 잡힌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독창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선정하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베토벤은 자신의 작품 중 긍정 오류와 부정 오류를 각 15개와 8개를 범했으며 그중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작품들이 후대에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예시가 있듯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직관과 분석이 있는데요. 직관은 감정에 기반하고 분석은 점진적이고 냉철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직관과 분석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열정이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관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른 순간에 감정에 휩싸여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기업가와 발명가는 확증 편향에 빠져 아이디어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관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열정에 쉽게 설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열정보다 행동과 실행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직관의 대표적인 투자자는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인데요. 독창적인 발명은 새로움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환경에서는 직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이 분석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독창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일단 양의 중요성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기의 아이디어는 흔히 기존 것과 유사하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점차 신선한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양날의 칼날인데요. 경험이 너무 많은 것도 부족한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보통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때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도 예술 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것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창의성을 증명한 사람이 그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자 생각입니다. 저는 평소에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이유가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상에 의문을 품거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 서툴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상의 프로가 되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 익숙해졌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나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아이디어 중 일부만 빛을 발한다는 내용은 제가 완벽함에 집착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를 느꼈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A 18기 2조 구혜진입니다. 먼저 직관적이고 보기 쉬운 발표 PPT 자료 덕분에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중간에 스티븐 잡스가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시나 직관으로서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이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본인의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스티븐 잡스가 실패한 사례로 나오는데 그 스티븐 잡스가 세그웨이 그 무슨 발명품이 있어요. 그 발명품에 대해서 처음에 독창적이고 되게 창의성 있다라고 직관에 매료되어서 그러니까 창업자의 열정에 그 새로운 것 자체에 되게 매료되어서 이거 성공하겠다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뭔가 대중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결국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에만 이렇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창업자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그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이 중요하다라는 예시로 나왔습니다. 스티븐 잡스. 그러면 발표자 본인께서는 평소에 어떤 쪽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지? 저는 직관을 사용하죠. 근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분석을 조금 활용해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직관을 솔직히 조금 믿긴 하는데 분석을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HR 필기 1조 임수입니다. PPT를 통해서 발표 잘 들었고 그 아까 경험은 양날의 검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것보다는 평균적인 수준이 좋다고 했는데 보통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왜 경험이 많은 수준이나 평균적인 수준이 더 좋은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 한 분야에 대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분야에 대한 너무 딥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지로 인해서 틀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는 있지만 아예 완전 딥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뭔가 조금 더 의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네. 네, HR18기 사주 박지혜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좀 키워드식으로 해주셔서 정말 보기 편했는데요. 네, 독창성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해야 하고 심각한 위험은 이제 감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위험 지수를 한 10 정도라고까지 친다면 어느 정도 위험까지 감수하면 좋을지랑 평소에 위험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말한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독창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 도전하지 않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가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한 9%의 위험 감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뛰어들어보자가 제 생각이어서
그냥 일단 앞뒤 안 재고 그냥 뛰어들다 보니 그렇게 9%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XRA 18기 사조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PPT 내용도 정말 좋았고 되게 목소리도 좋으셔서 귀에 쏙쏙 들려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 2장에 보면 독창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는 운영의 부족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온유아부님의 견해에서도 내가 이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이유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 서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온유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아이디어는 좀 별로였는데 다른 주변의 평가는 좋았던 그런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조끼리 공모전 얘기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진짜 아무거나 던져보자 해서 진짜 아무거나 던졌을 때 생각보다 조원들이 이거 괜찮은데? 했던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약간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보다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근데 제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막 얘기해 보려니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1학기 때 공모전을 준비했었는데 거기서 제주 키워드를 살려서 할 때 그때 냈던 그 아이디어가 조금 창의적이었지 않았나. 이걸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해녀가 제주어를 쓰면서 쓰레기랑 파워레인저처럼 변신을 해서 싸우는 내용인데, 이게 그 멘트가 조금 참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경호사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RA 18기